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경제 위기가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아마도 1997년에 일어났던 IMF 외환 위기일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강력한 경제 위기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면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경제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한 번 힘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위기가 아니라 경제 질서가 모두 무너지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물론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경제 운영 주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오겠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점점 더 늘어만 가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생산을 하는 주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산을 하는 주력들이 줄어들고 소비만 하는 계층이 늘어나게 되면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재정 고갈, 극심해지는 마이너스 재정, 부채 폭탄이라는 문제는 당장은 위기가 터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언젠가 경제 순환이 멈추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지체하며 경제 위기가 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은 괜찮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다가오는 암울한 미래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일반인분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위기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일이거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제 위기가 언제 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오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뜨면 언젠가는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생기면 번성하다가 언젠가는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병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다가 다시 병이 찾아온 일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병의 증상이 악화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병이 든 것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해서 나아진 것처럼 보일 때마다 더 큰 병이 찾아옵니다. 자본주의는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바지 호흡을 가쁘게 쉬고 있는 중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경제체계가 생겨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자본주의는 인류의 문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물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실물 경제보다는 금융이라는 것이 경제를 돌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돈이 없어도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금융의 역할인데 어느 시점부터는 금융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물 경제의 순환을 급격하게 일으켜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실물의 교환을 하는 것인데, 실물의 교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융이라는 것이 생긴 것인데, 이제는 금융의 순환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물의 경제를 왜곡해서 돌려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소비처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격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멀쩡한 실물을 땅에 묻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토목공사나 건설공사를 일으켜서 경기를 살려야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경제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원을 마구마구 낭비해서 고갈시키면서 우리 인류는 금융의 순환이 멈추지 않도록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여름과 가을에 태풍이 올라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엄청난 바람과 비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태풍이 육지를 통과하게 되면 많은 사상자들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북태평양 열대바다에서 왜 태풍이 발생해서 북쪽으로 올라오는지 아시는지요? 태풍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왜 태풍이라는 재해가 발생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할까요? 열대바다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과학에서는 열대바다에서
열대바다에 내려쬐는 햇빛에 의해서 바닷물에 잡열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태풍의 발생 원리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태풍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열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태풍이라는 것이 발생해서 적도 지역에 쌓인 열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열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열대 지역은 열대 지역대로 매년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고 극지역은 극지역대로 매년 비슷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연에서는 불균형 현상이 있으면 이것이 심화되지 않도록 무언가 일이 발생합니다. 그 덕분에 균형이 맞추어지며 순환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의 균형이 잘 맞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경제는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균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불균형이 날마다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누적된 것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채라는 불균형이 발생해서 이것이 누적되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가치 없는 것에 거품이 발생하고 이것이 부자들의 부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집니다. 이제는 경제 양극화 현상을 넘어서서 초양극화 시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상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폭풍우도 다가오고 심해지면 태풍이 몰아칩니다. 누적 부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초양극화 경제라는 현실이 어떤 일을 불러오게 될까요? 외환의 위기, 금융의 위기, 경제의 위기, 화폐의 위기, 그리고 가치의 위기, 그리고 전쟁 같은 현상입니다. 일에 열중하다가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너무 오랫동안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신진대사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병이 찾아옵니다. 감기처럼 심각하지 않은 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분간 누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병이라면 어떨까요? 여러 번 수술을 해도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하는 몸을 여러 번 극약 처방을 해서 일으키고 다시 활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더 이상 효력이 들을 만한 약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근본이제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간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신용화폐 체제로 들어선 것은 그므로는 세계 경제의 운영이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실물의 규모를 담아낼 수 있을 만큼 금의 생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심화되어 가는 경제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채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경제체계는 치유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일적인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회복이 될 텐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지금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중병이 들었고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경제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그 생명을 다하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안이 마련된다면 자본주의가 그 생명을 더 오랫도록 버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본주의가 무너지더라도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주의는 공산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 체계가 그 생명을 다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등장해서 역할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아직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혼자서 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독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며 시대의 주인이 되는 그런 문명을 우리는 이제 열어야 합니다.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오랜 시간 시청,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로 가치주의 경제라는 새로운 대안이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